그러니까 저희도 오늘 그 7회차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죠? 모스카의 어떤 그런 기식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자극자, 익사이를 그죠? 자극자로서 그 다음에는 새로운 방향을 그죠? 새로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기식자로서 역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7회차에서는 불순물로서의 기식 연결망이 굉장히 확대됐다라는 거, 이 확대에 대해서, 연결망 확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자, 재판 장면이라든가 기식 연결망이 나중에 결국 붕괴된다는 얘기죠. 자, 수업이 7회차다 보니까 본문 분석의 마지막이라서 연결망의 붕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스카의 어떤 그러한 권력 상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자, 볼포네와 모스카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순물로서의 기식 연결망이 확대되는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우리 모스카가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모스카가 결국은 성공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의 이제 코르비노의 아내를 결국은 볼포네의 침실 안으로 넣은 어떤 그런 일을 성공시킵니다. 도대체 코르비노를 찾아가서 볼포네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 고르비를 찾아가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가 필요하다. 여자가 필요하다.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는 필요하다고. 볼펜 내가 저렇게 아픈데 여자가 옆에 있으면 참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think. 계속 think. 이걸 계속 있잖아요. 그렇게 코르비나가 뭐 어떤 여자가 좋지라고 계속 그런 얘기 하니까 생각해봐. 생각해봐. 근데 그게 정말 재밌어요. 코르비노의 표정 아시죠? 코르비노 모스카 여러분들 관장 보셨잖아요, 얼굴을. 그죠? 이렇게 헤드필드가 정말 연기를 코믹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코르비노 안에 실레아를 암시하는 코믹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키리와는 그죠? 이 극에서 키리와는 이때 연기하는 모스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는데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고 기르완 교수님께서 이렇게 평을 해놨더라고요. 정말 잘하죠, 연기를. 그래서 패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스카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불순물 역할을 하는 기식자로서 단연 돋보이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체프먼, 그죠? 체프먼 같은 경우는 헤드필드가 더 강한 모스카를 가능하게 했으며 모한 존슨극의 대사를 아주 실감나게 연기를 잘했다고 아주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그죠?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뭐 볼 수 있는 그런 평면적인 인물이 아니고 굉장히 아주 다면적으로, 그죠? 다면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인 어떤 그런 인물로서의 연기를 해냈습니다. 우리 헤드필드가. 그래서 모스카는 상속인들이 어리석은 이제 발언을 약화시키거나, 그죠? 이게 뭐 상속자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막 동정심을 내서, 그래, 네가 그렇구나. 그래서 자극도 해서 그죠? 친구를 삼기도 하고, 가끔은 이렇게 상속자들을 궁궁에 빠뜨기도 해요. 굉장히 여러 역할을 모스카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그의 기식자로서 능력, 모스카가 가지고 있는, 그죠? 특히 소음 기식자로서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키르아는 영화의 역동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했지만은 등장인물들이 특히 모스카 같은 이러한, 그죠? 코믹한 이러한 연기가 이를 다 보완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까 이 무대 보셨죠? 무대가 굉장히 평범합니다. 지금 그죠? 계속 볼포네 집은 굉장히 집은 뭐 별로 그렇게 무대에 어떤 그러한 뭐 소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심플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프리스턴 감독이 굉장히 캐스팅을 잘했다라고. 그래서 모스카가 불순물 역할을 해서 아주 이러한, 그죠? 이러한 그 역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어떤 그러한 그걸 굉장히 코믹하게 잘해서 그걸 그죠? 액티브하게 잘 이끌어 갔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주인 볼포네에게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준 모스카는 결국 자아자찬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아자찬, 자기를 어떻게 칭찬하는지 볼까요? 내 말은, 그죠? 내 말은 우리 품위 있고 우아한 불황당들 얘기야. 화살처럼 일어났다가 굽힐 줄 알고.
별처럼 민첩하게 대기를 날아가거든. 제비 새끼처럼 갑자기 회전해서 어느새 여기에 있고, 또 보면 저기에 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대로 기분을 조절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얼굴 표정을 바꾸지. 이런 식객들은 기회를 타고난 존재들이야 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화살처럼 일어났다가 굽힐 줄 알고 너무 민첩하죠. 자기의 이렇게 민첩한 특성을, 기식자로서의 민첩한 특성을 자기가 지금 자아자찬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듯이 모스크는 화살처럼 민첩하게 이런 방향성을 동반한 행동을 해가면서 주인에게 자기의 기회를, 그죠?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임을 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듣고, 그죠? 말을 교환을 해서 밥을 얻어먹는 그러한 1차적 기식자 역할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행동 반경과 다변화된 특성을 지니며 주인에게 아주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소음 기식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불순물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자, 불순물로서, 이제 결국은 불순물 기능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르비노의 아들인 보나리오가 볼포네가 신뢰를 강제 추행하려던 상황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죠? 뭐 극이니까 그게 상황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놓은 거죠. 보게 되고 결국 볼포네를 신고하게 되죠. 강제 추행으로 신고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모스카의 불순물로서의 기능이 탁월합니다. 자, 이문정 쌤 같으면은 식객으로서 주인의 눈치를 보며 억눌려 살았던 모스카가 이제는 점점 그의 영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렇게 평면적인 이렇게 해석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뭡니까? 저는 이러한 역할들을 모스카의 불순물로서의 기능으로 봤습니다. 세리가 주장했던 불순물로서의 기능을. 자, 그래서 불순물 역할로서 자기의 기식의 연결망을 굉장히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기식의 연결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강제추행으로는 이제 재판에 이제 뭐 기소가 된 거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 장면에서 자기의 기신 연결망이 결국은 다 붕괴된다는 거죠. 재판을 하면서. 그래서 모스카는 재판에서 볼토레를 변호사로 기용을 해서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모스카가 저자의 혓바닥과 소음만 이용할 거야. 자기가 소음 기식자이니까 이 볼토레의 변호사를 소음을 이용하겠다고, 자기가 또 소음 기식자가 또 다른 소음 기식자를, 그죠? 또 이용해 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르비노를 안심시키는데 여기에서 모스카는 자신의 기식 소음에 대한 역할을 인지하고, 그죠? 볼토레를 아주 또 단순 소음 기식으로 또 활용하려는 거죠. 자, 모스카는 보나리오와 실레아를 간통죄로 묶고도 벌을 받게 하는 소음 전략과 불순물로서 새로운 방향을 창조해냅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어떤 보셨죠?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죠? 뭐 그 우드비 부인입니다. 이따 제가 잠깐 보여줄게요. 우드비 부인까지 거짓 공모에 그죠? 가담을 시켜서 이 둘을, 그죠? 보나리오와 실레아를 알고 보니까 이 둘이가 간통죄로 묶어버리는 거죠. 대단하죠, 우리 모스카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스카는 불협화음 속에서 희귀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불협화음에서도 희귀한 음악은 내가 잘 만들어내지. 결국 이것도 뭡니까? 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음의 기식자로서의 기식의 연결망의 매개자이자 기식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희귀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지금 기식의 연결망을 끝도 없이 계속 지금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스카가. 자, 그래서 이런 기식자의 기식 연결망이 최고로, 그죠? 확산된 곳이 어디냐? 바로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자, 재판장이 굉장히 높은 곳에, 여기 보입니까? 이 화면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뭐 재판장 가면 지금 이번에 TV에서 잠시 헌법재판소 장면 나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조금 높죠. 아까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왜 헌법재판소는 여기 조금 더 높냐, 그죠? 높냐. 이게 뭐 일반 재판장 가도 조금 높은 면이 있지, 그죠? 어쨌든 간에 그게 결국 뭐를 의미합니까? 조금 이렇게 사법부의 어떤 그런 사법부의 권위를 그죠? 조금 우리가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면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무대 이제 공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풀스톤 감독의 어떤 그런 그죠? 무대 이 공법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판 장면을 우리가 잠시 한번 그죠?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약간 조금 여기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럼 다시 제가 이쪽에 지금 내려놨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쪽이 재판 장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두비 부인이거든요. 우두비 부인. 여기 우두비 부인입니다. Now my house, and with the dreadful tempest of her breath, did cleave my roof asunder. Believe me, and I had the most fearful dream. What are you? His parasite, his knave, his pander. I beseech the court, Volpone may be forced to come, that your grave eyes may bear strong witness of his strange imposture. Upon my faith and credit with your virtues, he is not able to endure the air, to make a snare for mine own neck, and run 자, 그래서 재판 장면 그죠? 여기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on my head in May bear strong the court, Volpone, his knave, his pander. I beseech the court, Volpone may be. 자,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그죠? 치열하게 지금 여기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장면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풀스톤 감독의 이런 무대 공법이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재판장은 모스카가 수평적으로 확장한 그게 부도덕한 기식 연결망에 결국은 전혀 그죠? 기식망에 전혀 이게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결국 재판장이란 것은 결국은 성역의 장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배치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 그렇지만은 제가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포인트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성역의 장소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볼포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스탑하면 될 건데 또 한 번 장난기를 발동하는 거예요. 볼포네의 장난기가 또 한 번 발동이 됩니다. 놀려주고자 자기가 죽었다라고 다시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여기가 당착에 빠진다 그러죠. 그래서 자신의 유언장에 모스카를 상속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죠. 아무 생각도 없이. 자, 그래서 상속인들을 골려 먹은 재미를 봤지만 결국 모스카는 뭐 어떻게 얘기하죠? 자기가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여우가 재산을 좀 나누어 줄 때까지 상속자 자리에서는 안 비킬 거야. 여우가 그동안 재미 좀 봤잖아. 그럼 이제 나한테도 좀 값을 치러야지. 이게 바로 여우덫이라는 거지. 이렇게 자기 주인을 또 그죠? 주인의 뒤통수를 딱 칠 생각을 지금 이렇게 모스카가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막 드러내죠.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모스카의 이와 같은 바람은 그죠? 결국 이러한 모스카의 의도는 결국 볼폰의 주인에게 소음이 되어서 그들 간의 기식 관계를 꿰뚫고 주인의 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죠. 결국은 볼포네한테 그죠? 주인의 자리를 뺏어 버립니다. 그래서 뺏고 나서 그만이냐? 그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체계에서 소리와 메시지는 관찰자와 행위자의 행동에 따라 역할을 교환한다. 자, 그러나 그것들은 시간과 체계에 따라 서로 모양을 바꾸죠. 변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은 질서나 무질서를 만들어낸다라는, 그죠? 이 세리의 말처럼 결국 볼포네와 모스카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세리의 말이, 그죠? 체계에서 정보 시스템 체계겠죠? 소리와 메시지는 관찰자와 행위자의 행동에 따라서
역할을 이렇게 교환한다는 거죠. 교환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서로서로 좀 바뀌어버려요. 그럼 질서가 뭐가 되죠? 무질서를 만든다는 거죠. 바뀌어버리니까. 자, 이렇게 정보 시스템 내에서의 그죠? 소리와 메시지에 대한 이러한 그러한 어떤 뭐 역학 관계가 결국은 볼포네와 모스크바 위치도 결국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정으로 다 모이게 된 시점에서 나중에 다 모이게 됩니다. 법정에 다 모여서 볼토레가 결국 사실을 실토하죠.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까 마지막 장면 나왔죠. 법원 부사관, 볼포네가 또 법원 부사관 옷으로 변장해가 출두를 해요. 출두를 해가지고 그런데 또 모스크바는 어떻게 되죠? 볼포네의 재산의 반을 요구합니다. 안 된다. 내 상속자로 해놨으니까 네 재산 볼포네한테 내 반 주라. 막 그래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볼포네는 결국 어떡합니까? 아이 진짜 못해 먹겠다면서 그죠? 결국 변장했던 거 다 벗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이로 인해서 결국은 뭡니까? 자기는 아프지도 않잖아요. 그죠? 전혀 아프지 않는 사람이니까. 볼토레, 고르바치오, 고르비나 전부 다 결국 재판장한테, 그죠? 재판장한테 결국은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볼포네와 모스카도 다, 그죠? Go to the jail입니다. 전부 다 감옥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죠? 사람들한테, 그죠? 사기를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볼포네와 모스카 모두 다 감옥을 가게 되고, 결국 그들의 기식망은 결국 요동치게 되고, 모스카의 다양한 기식 소음으로 막 이래저렇게, 그죠? 사기가 유지되었던 것이 질서 아닌 질서는 결국 무질서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전부 다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 해놨으니까, 그죠?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마지막 장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8회차 수업 마지막에 나누는데, 그때는 다시 한번 리뷰하고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